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김미영 교수님 연구실의 이준서입니다. 오늘 발표는 모더레드 디스크립터와 ECFP를 활용한 GSK3 베타 억제제 활성 예측 QSAR 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데이터 기반으로 딥러닝을 적용해 새로운 화합물을 활성에 더 효과적으로 예측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발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 셀렉션, 하이퍼포시시스, 메소드 앤 코드, 그리고 리설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셀렉션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캠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GSK3 베타에 대한 단백질 데이터를 선택했으며 이는 이제 인간 유래 단백질로 확인되었습니다. 캠블에서 추출한 러 데이터입니다. 각 화합물의 분자량, 구조식을 나타내는 스마일스 표기법 그리고 다양한 분자 특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들을 모두 활용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쳐 스마일스 구조와 PIC50 값을 정리했습니다. PIC50 값은 화합물의 활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클수록 더 강한 활성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하이포세시스입니다. 본 연구의 기무가설은 분자의 구조적 특성이 PIC50 값 예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입니다. 이에 반해 대립가설은 분자의 구조적 특성이 PIC50 값 예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입니다. ECFP와 RDKit 디스크립터를 통해 분자의 구조적 특성을 정량화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합니다. 이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라이브러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정보 분석을 위해 RDKit과 모더레드를 사용했고, 데이터 처리를 위한 판다스와 넘파이, 그리고 시각화를 위한 메타플롯 라이브러리라 시본, 그리고 머신러닝 구현을 위한 사이클런을 사용했습니다. 이어서 RDKit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입니다. 캠블에서 얻은 데이터는 RDKit 캠을 통해 분자 구조를 처리하고 RD로거를 로깅 관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얼캠으로 3D 구조를 생성하고 최종적으로 ECFP 몰레큘러 핑거프린트를 생성했습니다. 다음은 모더레드 라이브러리를 통해 다양한 분자 디스크립터를 계산했습니다. 분자의 고리 구조, 방향적 시스템, 전하 분포, 표면적 등 17가지의 주요 특성들을 정량화했습니다. 오른쪽 코드는 이러한 디스크립터들을 실제로 계산하여 구현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RDKit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분자 특성들을 계산했습니다. 분자량, 회전 가능한 결합의 수, 그리고 수소 결합 공여체 받개의 수 등 10가지의 핵심 특성들을 추출하였고, 특히 3D 디스크립터는 현재 이 모델에서는 제외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사이클런입니다. 데이터 전처리와 모델 평가를 위해 사이클런의 두 가지 핵심 기능을 활용했는데, 첫 번째로 로부스타 스칼라로 이상치의 강건한 특성 스케일을 수행했고, 그 다음으로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으로 데이터의 학습용과 테스트용으로 분할을 했습니다. 이어서 모델의 성능 평가를 위해 지표와 피처 선택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R스퀘어 스코어나 MSE, MA를 통해 모델의 성능을 다각도로 평가했으며 셀렉트 베스트와 F 리그레션을 활용해 가장 중요한 특성들을 선별했습니다. 이어서 두 슬라이드에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의 실제 구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CFP 생성, 모더레드 디스크립터 계산, RDKit 피처 추출, 그리고 데이터 스케일링까지의 전체 과정을 파이프라인으로 구현했고, 특히 이상치 처리와 피처 선택 과정에서 통계적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이어서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해 커스텀 로스 함수를 구현했습니다. 이전 모델에서 로스 함수만을 사용하여 결과값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 이를 커스텀 로스 함수로 수정하였습니다. 파이토치의 NM 모듈을 상속받아 구현했으며 타겟값을 따른 가중치 부여로 예측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높은 PIC50 값에 대해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해서 활성이 높은 화합물의 예측 정확도를 개선했습니다.
총 1024개의 입력 노드로 시작하여 점차 줄어드는 레이어들을 구성했습니다. 각 층에는 배치놈 1D가 L 활성화 함수를 적용했고 과접합 방지를 위해서 20%의 드랍아웃을 추가했습니다. 이후에 드랍아웃을 20%, 30%, 40% 계속 늘려봤지만 모델 성능의 개선이 없기에 20%로 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비선형적인 구조 활성 관계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얼리 스타핑입니다. 모델의 과접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얼리 스타핑 기법을 구현했습니다. 페이전스 파라미터를 10으로 설정하고 그리고 검증 손실을 10회로 연속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학습을 조기 종료하였습니다. 이는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은 QSAR 딥러닝 모델 아키텍처입니다. 입력층에는 분자 디스크립터들이 들어가 있고 4개의 댄스 레이어를 거쳐 최종 PIC50 값을 예측합니다. 각 층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L 활성화 함수, 20% 드랍아웃을 적용했으며 K-밍 초기화와 커스텀 로스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파이토치를 활용한 딥러닝 학습 프로세스의 핵심 구성 요소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 과정의 핵심 파라미터를 보여드리면은 배치 크기 32 그리고 총 300 에포크로 설정했으며 아담 W 옵티마이저와 그리고 학습 스케줄러를 통해 학습을 최적화했습니다. 특히 Reduce RLO and Plateau를 통해 성능 개선이 정체될 때 학습률을 자동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모델 평가를 위해서 다양한 매트릭스를 구현했는데 R스퀘어, MSE, RMSE, MA를 통해 예측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그레디언트 클리핑으로 학습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이게 무한대나 NA 논값을 발생 시 자동으로 감지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습 데이터 이제 준비 과정입니다. 상위 1000개의 특성을 피처들을 선택을 하고 8대2 비율로 학습 테스트 세트를 분할했습니다. 넘파이 배열을 파이토치 텐서로 변환하여 딥러닝 모델 학습을 위해서 최종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끝으로 개발된 QSAR 모델의 성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R스퀘어 값이 0.6027로 모델의 데이터의 약 60%를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PIC50 값이 5에서 8 구간에서 가장 정확한 예측을 보여주었으므로 높은 값에서는 과소 예측 그리고 낮은 값에는 과대 예측 경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높은 값이란 8 이상, 여기서의 낮은 값이란 PIC50가 5 이하입니다. 이어서 레시듀얼 플롯을 통해 모델의 예측 오차를 분석했습니다. 대부분의 레시듀얼이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사이에 분포를 하며 0을 중심으로 비교적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측값 6에서 7 구간에서 가장 큰 분산을 보이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뚜렷한 패턴이 없어서 모델이 안정적으로 학습이 되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과정에서의 로스 함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초기에 빠른 손실 감소를 보이다가 약 20에서 30 에포크 이후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트레인 로스와 블리데이션 로스가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보이며 과적합이 효과적으로 제어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의 QSAR 모델은 중간 범위의 활성값에서 좋은 예측력을 보이며 안정적인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극단값 예측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좀 필요하며 이는 추후 연구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